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저는 또다시 왕복 4시간 출퇴근과 바쁜 회사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번 생애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몸과 정신으로 그래도 한 40년 이렇게 살다 보니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번아웃 증상을 대처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노련함이 생기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긴 연휴가 주어졌을 때 회사 업무 생각을 최대한 하지 않고 언젠가 우리가 회사를 떠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재밌게 살아갈 것인가를 상상하고 또 계획을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감을 느낍니다. 저는 여전히 아파트가 매도가 되면 총 10억에 가까운 돈을 일정 기간으로 분할해서 S&P 500에 투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모은 돈, 한 10억 가까운 돈을 갖고 지리산 근처에 구례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에 산다면 보증금 한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정도더라고요. 거기다가 관리비 20만 원 정도를 내면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를 서로 상상해 봤습니다. 결론은 4% 룰로 따졌을 때도 22% 미국 주식 양도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 자산 수준으로는 살짝 아쉽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역시나 당분간은 직장 생활을 더 하면서 S&P 500을 더 많이 모아야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쉬는 동안 여러 채널, 저는 이제 오픈 카카오톡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고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 통해서도 이런저런 정보를 얻는데요. 거기서 달러원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저는 연휴 기간 동안 차트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 1450원 정도 하던 환율이 최대 1365원까지 하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내일 국내 시장이 열리고 나면 타이거 미국 S&P 500은 환율을 반영해서 이제 원화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장을 시작하자마자 4%가량 하락해서 시작하게 될 것이고, 제 계좌의 평가 수익률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투자 비중의 51% 정도를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에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파트를 팔아서 미국 달러를 사고 S&P 500에 투자하려던 저에게는 오히려 온 우주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유한 S&P 500 ETF 대비해서 4, 5배 많은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죠. 챗GPT가 요즘에는 실시간 기사까지 요약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루머가 있기는 하지만 원화 가치가 이렇게 절상되는 달러 가치가 절하되는 것은 1980년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미국이 그때도 이제 무역 적자가 심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절하하고 대표적으로 일본이죠. 원화 가치가 절상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본 대만 달러와 대한민국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좀 읽어보면요. 먼저 대만 달러 강세의 주요 원인은 대만의 보험사들의 환위험 노출과 급격한 환해지를 조정하면서다. 대만의 생명보험사들은 7,67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자산, 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환위험 해지 비율을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달러 약세는 현재 트럼프 정부가 이제 환율 전쟁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하면서 일부러 플라자 합의 때처럼 달러를 약화시키고 다른 나라, 주로 아시아의 가치를 크게 올림으로써 이제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흐름이 있는 건데 이런 게 가속화되면서 대만의 보험사들이 환해지를 강화하면서 달러 매도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대만 달러의 급격한 강세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무역 협상도 있죠. 대만에는 TSMC가 있기 때문에 대만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만 달러 강세를 용인하기로 했다는
추측도 있다. 대만 달러 강세는 미국 달러의 약세를 의미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대만 정부와 대만 중앙은행은 환율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 TSMC 같은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의 AI 기술 수요 증가로 인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게 호조를 보이면서 외화 유입이 늘어났다. 그래서 대만 달러 강세가 촉발되었다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또 이렇게 원화 강세가 되었느냐? 비슷합니다. 일단은 대만 달러의 급등이 우리나라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원화도 강세를 보이게 되었다. 근데 이게 중국의 위안화는 또 똑같이 그 위안화 강세를 보이게 되었지만 일본 엔화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환차액 실현, 그동안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한국의 수출 기업들,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데서 환차액을 실현하기 위해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서 원화 강세가 촉진되었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 완화 기대. 네, 이것도 지금 정치권하고 좀 엮여 있긴 한데,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결국에는 그 둘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제 고래 싸움이 새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나라까지 좀 말려 들어간 게 있는데,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면서 혹시나 원화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원화 강세가 발생했다. 향후 전망을 보면은 우리나라것만 읽어볼게요. 대한민국 원화, 글로벌 달러 약세와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이 지속된다면 원화도 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원화 강세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네. 하지만 하여튼 이 흐름을 보면은 지금 1,400원대 하던 달러 원 환율이 다시 1,400원대로 가기보다는 1,300원대 그 밑으로 갈 확률이 있다는 분석처럼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S&P 500 주가와 달러 원 환율을 이 이상으로 분석하고 퍼거 들어가 봤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슈카월드 짤방 보는 것처럼 저는 일단 아파트를 매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출퇴근 문제 때문에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집을 전세를 내주고 나갔을 때 그 이후에 전세를 낀 매물로서 매도하는 게 쉬울 거냐. 어쨌든 저는 여기 연고가 없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될 이유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따지고 보니 파이어족이니 조기은퇴니 이런 거를 짓거릴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자산 수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구례 월드 메르디앙을 가더라도 지리산 근처에 들어가 살더라도 좀 지금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사실 쉽진 않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뚝출난 투자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진득하게 S&P 500이나 모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폭삭 속았수다. 여기 드라마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봤는데요. 저는 S&P 500을 전 재산을 가지고 살 건데 그때 어떤 시점에 얼마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게 여전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400원이 넘는 환율이었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역사상 최대 현금 450조 원을 확보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워렌 버핏에 의하면은 그 기회가 오면은 충분히 확보한 현금으로 과감히 투자 준비를 하고 있으니 시장이 조정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 또한 S&P 500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경험상 가장 큰 추세를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했던 200일 정도 되는 장기간의 이동평균선과 이격도를 참고치로 사용하려는데, 사실 누구보다 더 이런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이 폭삭 속았수다 장면처럼 지금 이렇게 나문희 선생님께서 화투점을 보면서 누군가의 어떤 운명 이런 거를 좀 점을 보려고 했던 장면이 딱 그 저의 지금 상황과 비슷한데, 이런 이격도를 사용해 가지고 미래 주가를 예상한다든가 이런 거는 점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점성술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200일 이평선을 좀 보고 있고요. 200일이면은 사실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이죠. 그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곡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이고,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넓게 해서 보면은, 이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 때는, 가파르게 상승하면 주가도 이렇게 크게 상승하던 시절, 그리고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은, 사실 S&P 500은 가파르게 하락하는 거를 우상향하는 거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긴 한데, 이 구간을 보면은 폭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평선 대비해 가지고 현재 주가가 위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쪽 구간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다. 혹은 아래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강하게 폭락 중이다. 뭐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들. 예를 들어 가지고 2018년 12월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인상,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그때 1차 무역 전쟁이죠. 이게 심화됐었고 정부가 셧다운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강한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200일 이격도도 90 미만을 기록했었습니다. 2020년 3월은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공포로 단기간에 폭락장이 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코로나 이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고인플레이션, 로우 전쟁이 이런 강한 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또 90 밑으로 내려왔죠. 이때는 다들 알다시피 트럼프가 상호 관세 이런 걸 제청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락장이 강하게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 차트가 보여주듯이 깊은 하락 후에 필연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여기도 상승이 나왔고 이때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주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4월에 90 이하를 찍었잖아요. 다시 올라왔지만은 저는 아직도 무역전쟁이나 환율전쟁,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등 이벤트가 현재 진행형이므로 200일 이상의 긴 안목으로 S&P 500을 바라보고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4월에도 90 이하로 가긴 했죠. 그러면은 과거를 봤을 때 분명히 매수 찬스였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현금 비중 30%를 유지하겠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유의미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제 원칙을 지켰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금 비중 30% 이렇게 유지하겠다는 것도 제가 스스로 세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세운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팔리고 나면은 다시 현금 비중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해서 분산 투자를 할지 이런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중히 고민해서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저는 은퇴하는 그 시점까지 S&P 500을 계속해서 모아나가면서 정보화할 수 있기를 고대할 따름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